배현진 의원이 서울 도심 한복판 강남에서 습격을 당한 겁니다. 당시 상황 어땠는지 좀 충격적인 장면입니다만 CCTV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송원 기자, 당시 상황이 어땠던 거예요? 예, 어제 오후 5시 15분쯤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회색 모자와 흰 마스크, 이 검정 점퍼를 입은 남성이 이 배현진 의원을 맞닥뜨리고는 말을 겁니다. 이 국회의원 배현진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예, 맞다고 대답하고 돌아서는데 예, 배 의원이 답을 하러 다가가는데요. 이때 이 갑자기 배 의원이 웃으면서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 남성이 오른손에 쥔 돌을 휘둘러서 배 의원 머리를 저렇게 좀 내려칩니다. 이 배 의원이 바닥에 주저앉았는데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남성은 18초간 17차례 머리를 때리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17번이나. 예, 이 이후 5분, 10분 내로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하지만 현장에는 이 피 흘린 자국이 있었고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야, 이거 참 다시 보는 것도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이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배 의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간 현장 상황 어땠을까요? 이런 상태였습니다. 못 봤죠. 소리만 듣고 이제 간 거니까 그때 사건 벌어져 있었더니. 아, 어디쯤에서 맞고 쓰러진 거예요? 저 안쪽에서요. 저 안쪽에서 건물 안에서. 건물 안에서 있는데 소리 나가지고 가가지고 잡고 112 경찰에 119 다 신고하고 딱 소리가 나서 갔더니 상황이 벌어져 있었고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살짝 그냥 찍힌 데 가지고 피가 좀 많이 좀 나긴 했는데.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저 습격범이 15살짜리 중학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사건의 그 충격적인 점인데요. 15살 A군이고 인근 중학교에 다닌 것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뭐 촉법소년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촉법소년이라고 그러면은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그 제외되는 이제 14세 미만의 그 학생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지금 화면상으로 보기에도 이제 그 배 의원하고 비교해서 체격 차이가 이제 크게 안 나죠. 그러니까 이 성인 남성으로도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체포가 될 때 체포 당시에는 저항은 없었고 그때 당시에 또 체포된 이후에도 뭐 본인의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뭐 내가 정신 이상이 있다. 정신 이상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지금 이제 상황이나 범행 양태로 봤을 때 지금 이대로 뭐 방치해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파악을 해서 응급 입원을 시켰다고 그래요. 예. 응급 입원이라는 것은 저렇게 이제 그 추가적인 범행의 그 소지가 있거나 어떤 그 정신 이상이 이제 조금 얘기되는 경우에 동의 없이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지금 취하고 이제 앞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범행 저지르고 나서 나는 촉법소년이에요 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정신이 이상이 있어요. 야야, 이 친구 이거 준비를 꽤 했던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항변을 했다는 걸로 봐서는. 그렇죠. 보통의 중학생이 알 수 있는 단어는 아니죠. 촉법소년이라는 것이. 이제 그리고 본인이 뭐 그 여러 가지 정신적 이상 뭐 이런 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지금 초기 진술이니까 조금 더 이제 경찰이 그 정확한 그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참 이제 답답한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처벌은 뭐 당연히 그 해야 되는 거지만 막으려면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한 보다 이제 전문가들이 좀 토론을 벌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이 아나운서 출신이죠. 배현진 의원. 민주당과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특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인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예산국회를 바라보며 내 선거에 어떻게 동원하면 좋을까라는 입맛을 다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마치 내 돈처럼 선심 쓰면서 선거를 이끌까 하는 것은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탄생의 정당성을 잃었고요. 이른바 요즘 말로 하면 주작 정부, 주작 대통령이 된 셈인데요. 뒤늦게 어렵게 이 자리에 온 만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숙과 자중은 고사하고 수는 번이 돌아온 다시 그 자리에 나서신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참 유감이었고 오늘 국회의장은 아주 옹졸한 모습으로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부득발로 저희 여성들을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의장님,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예. 자, 일단 배현진 의원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던 의원입니까? 일단 저기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정말 뭐 초선으로는 높은 인지도를 자랑을 했죠. 이제 지역구 송파시도 그렇고 일단은 당에서도 핵심 그 당직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무부총장까지 하면서 정말 그 친윤계 의원으로 그렇게 분류가 됐었고요. 지금 아까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단상에 올라서 그때 당시 이제 어떤 사안이냐면 검수완박 법안 이제 민주당이 그랬었죠.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는데. 저 발언 네. 논란이 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앙증맞은 몸이라고 해요. 배현진 의원이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키가 작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신체 비하다 이제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대야 스피커 역할을 많이 해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의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사건에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이 범행 직전에 배 의원 맞으세요라고 직접 확인까지 한 거거든요. 뭐 얼굴 보면 다 알 수 있었는데, 그리고 범행 도구 이 둔기 이것도 미리 갖고 있었고 1시간 넘게 계속 따라다녔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더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황이 포착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이 남성이 배 의원을 이 범행 직전에도 계속 따라다녔다는 이런 영상과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건물 주변 CCTV를 보죠. 예, 이 배 의원실 관계자도 이 CCTV를 확인했고요. 이 주변 여러 CCTV를 종합해 보면 4시 30분쯤부터 이 남성이 이 건물 앞을 계속 서성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배 의원이 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범행이 일어난 이 건물에 들어간 시각도 4시 50분쯤입니다. 그리고 또 목격자들이 있는데요. 아예 이 건물이 있는 거리를 서성인 거는 더 이전부터였다. 이런 목격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허. 예, 옆 건물 관리인은 이 4시 30분쯤부터 더 이전인 3시 40분부터 주변을 서성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거리가 범행을 저지른 이 남성이 올 만한 10대 남성이 올 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이 명품 브랜드 매장이나 스튜디오, 이 편집숍, 이 카페 그리고 이 레스토랑이 주로 있는 곳이고 게다가 남성이 마스크도 쓰고 모자도 눌러 쓰고 있었던 만큼 이 미리 범행을 준비하고 배 의원을 기다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10대 중학생,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게 저지를 범죄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 중학생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왜 그랬을까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범죄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청소년에 의한 테러다, 청소년 테러리즘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스스로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동기와 정치적 신념을 형성한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일정한 중고 집단이 있어서 영향을 받은 것인지 이것이 사실은 이제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상당히 적게 경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성 능력은 이제 분명한 것이죠. 아니면 스스로가 그런 것에 심취해서 자생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학습할 수도 있죠. 결국은 상당히 급진화된 과정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에 맞춰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자, 이웅혁 교수의 분석은 뭔가에 좀 심취가 돼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 충격적인 범행 어떻게 보세요? 15살 중학생의 범행입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 학생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슈가 한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경고음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경고음은 노란불은 많이 켜졌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이 어린 중학생이 범행을 할 정도로 확산이 됐다는 거는 이제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어허. 저부터 일단은 저도 정치권에 몸담고 있으면서 뭔가 이 상대방을 비판하고 지적할 때 이런 혐오, 범죄 사회로 가고 있는 것에 좀 일조하진 않았는지 반성부터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딱 보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같이 논의해야 되는 그 시발점으로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저 중학생이라는데 저 처벌 가능한 거예요? 본인이 이제 촉법소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촉법소년은 만 17에서 14세 미만이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 촉법소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5세이기 때문에 촉법이 아니고 범죄소년에 해당되고요. 예. 14세에서 18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갈려요. 일반 형사처벌을 받느냐 아니면 소년보호 처분을 받느냐. 왜 지금 그 소년법정이라는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뭐 1호부터 이제 10호 처분까지 나오는 그 처분을 받느냐. 양자의 차이는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 전과가
결과가 남는다는 것이고 소년보호 처분은 이제 최대 처벌이 소년원에 일정 기간 수감되는 것이고 나중에 전과는 안 남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본인은 정신 이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두피에 1cm 열상을 지금 입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7번이에요. 17번. 이 숫자 말씀드린 것도 좀 죄송합니다만 이 배현진 의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열상이 뭐 크지는 않아가지고 길진 않아서 예, 그래서 뭐 크게 뭐 많이 봉합하진 않았고요. 1cm 정도 손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cm요? 1cm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두피 열상이 있으면서 약간 부종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게 약간 부어 있는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직 만 하루가 안 지났는데 현재 몸 상태 어떻게 알려지고 있어요? 예, 범행 직후부터 계속 배 의원 측에게 전화를 해봤는데요. 배 의원이 이 의식은 명료하게 있지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좀 끔찍했는데 아무래도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예, 특히 가격을 당한 곳이 이 머리 부근인 만큼 정밀 검사 결과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까 들었다시피 이 배 의원 두피에 난 상처는 1cm 열상입니다. 그리고 이 얼굴 곳곳에도 긁힌 상처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오늘 추가로 뇌 손상은 없는 것인지 다시 추가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게 나중에 왜 교통사고도 막 후유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저 트라우마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1cm 열상의 부종, 그러니까 뭐 머리 정도 부어 올랐고, 근데 지금 저 상태에서 혼자 건물 1층인데 강남 한복판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배현진 의원의 피습 소식이 알려지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급하게 곧장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배현진 의원님 뵙고 왔고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출혈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옷가지를 보면. 근데 배현진 의원님께서 잘 이겨내고 계시고 국민들께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이 있으셨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범인을 엄벌해야 합니다. 자, 정치인을 향한 테러 사건이 정말 끊이질 않고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는 문제를 이제 정밀하게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이제 대책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약간의 모방형 범죄들이 또 잇따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뭐 이것도 이제 그 가능성과 함께 어떤 저 개인적인 동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철저하게 나와야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도 왜 대테러 뭐 상황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정밀하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증오와 혐오, 뭐 요새 뭐 유튜버들 뭐 그런 거 부추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정치의 경우 그렇다는 얘기죠. 예. 이런 부분이 정말 원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회 문화적인 원인이 있는 것인지 하는 걸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사실 이 그 중학생에 대한 처벌 대단히 중요하죠. 못지않게 사실은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무슨 그 대책을 세우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고, 더군다나 총선 지금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인들은 다 이제 유권자들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뭐 거의 저런 형태의 범죄에 무방비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건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숙제로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피습했던 50대 남성은 본인이 미리 뭘 써놓고 지금 아직은 밝혀지진 않았어요. 지금 저 중학생이 미리 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범죄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저 친구는 뭔가를 보고 따라하는 듯한, 마치 범행의 그 대상이 뭐 국회의원 별것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맞습니다. 모방 범죄일 가능성도 매우 높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물리적 테러 사건만 보고 과연 그랬을까?
저는 물리적 테러뿐만 아니라 이미 정치권에서 너무 많이 자행되고 있는 이 새치 혀를 활용한 테러, 말로 인한 테러, 서로 상대방을 악마화시키고 혐오와 증오의 단어를 배설하고 이러면서 그 증오를 키워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저런 어린 학생들이 그걸 보고 또 저래도 되는구나. 정치권에 뭐 존경받는다는 이 사람들도 저렇게 말로써 뭔가 누군가를 테러하고 인격살인을 저지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권에 지적하고 싶은 게 1월 2일 이후에 대체 정치권은 뭘 했냐는 겁니다. 그 이후에 뭔가 재발 방지책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번 23일 만에 뭔가 확 변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사건의 그 원인으로 모두가 지적했던 것이 이런 혐오와 정치 문화를 만든 정치권의 반성이 있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속한 민주당부터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민주당도 물론 이들 대표에 대한 이 충격적인 테러로 인해서 뭔가 그 사건의 배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이런 거 우리의 자성은 우리는 뭘 잘못했나에 대해서 반성을 못했던 것도 있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1월 2일 테러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사람이 벌인 아주 나쁜 범죄다. 이번 뭐 범행에 대해서도 아주 이상한 학생이 벌인 아주 나쁜 범죄라고 치부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여야가 모여서 뭐 결의문이라도 채택하는 뭔가 작은 변화라도 빨리 만들어내고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지금 여다 야다 내 정책 입장이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온 게 없죠. 혹시나 뭔가 그 학생이 뭐 어느 정당을 평소에 지지했다. 평소에 뭐 정치글을 많이 썼다고 퍼날랐다고 하는데 평소에 어떤 지지 성향을 보였다고 해서 그 학생이 뭐 어디 뭐 배우가 있다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정치 성향을 갖고 저런 행위를 하도록 해도 되겠다라고 보여준 어른들의 문제라는 거죠. 예, 일단 경계해야 될 거 또 뭐 배우설 그러니까 경찰 조사하고 있으니까 경찰 조사부터 지켜보고 그다음에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에서 또 어떤 주장들이 나올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자, 이제 본격적인 총선 국면이에요. 국회의원 300명이라고 합니다만 지역구에 한 200여 명 곱하기 5는 해야 됩니다. 후보들까지 합친다면. 그러면 한 1000명이 일정 다 공개된 곳에서 내일 어디로 갈지 어느 동선까지 다 알려줘야 선거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다 알아요, 이제 유권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는 공격을 할 수 있다. 야,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 그동안에는 걱정을 안 했는데 이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왜 지난번에 송영길 전 대표 재보선 때 예, 뒤에서 피습, 그렇죠. 등기로. 네, 피습 사건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시작된 이런 현상이 시작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치인으로서는 전 딜레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비공개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다고 유권자를 만나는 자리에 무슨 유리벽이나 무슨 뭐 철막을 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사실 또 이제 지금 뭐 후보자나 뭐 이런 입장에서 상시 뭐 경호 인력을 대동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네. 혼자 저렇게 개인적인 일정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사실 또 굉장히 좀 이게 형사정책적으로 어려운 게 이게 정말 배우가 있거나 조직적이거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형사정책적으로 오히려 더 대응이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진 개인이 어떤 배경에서 저런 공격을 할지 모른다는 거 그게 정말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화면에는 이재명 대표 당시 피습 사건인데요. 자, 최병무 의원님, 저 때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저 테러범은 50대 남성은 공개적인 곳에서 그리고 본인의 입장문까지 준비를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고요. 이 중학생이라는 친구는 혼자 어디를 가는지 미리 파악을 하고 있다가 혼자 움직이는 곳에 가서 공격을 했습니다. 뭔가 어떤 차이가 있는? 아니 일단 이제 사전에 준비한 듯한 그 광경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 60대 이제 공격범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사전에 훨씬 더 그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보여지죠. 뭐 그건 뭐 둔기도 뭐 오래전에 이미 준비를 한 상태고요. 근데 이 중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조사를 더 해봐야 되지만 뭐 어떤 동기에 의해서 또는 뭐 그 먼저 이재명 대표 공격범처럼 뭘 뭐 써놓고 뭐 이랬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해요. 뭐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평상시에 뭐 이제 그 지인들에 따르면 뭐 그 정치 관련 뭐 무슨 댓글 같은 거 이런 것도 단체 채팅방에 올리고 뭐 그런 적이 있다고 한다면 정치에 상당한 정도의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중학생이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뭐 증오나 혐오 같은 걸 키워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외 형상으로는 이재명 대표 공격범하고는 준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덜해 보인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한성홍 기자, 아까도 이제 배현진 의원 현재 몸 상태 잠깐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알아보죠. 일단 당 대표 송영길 대표, 뭐 그 전부터는 박근혜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좀 컸던 인물이지만 이제는 그냥 초선 의원이에요. 일반 의원들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후보는 그러면 안전할까?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 트라우마인데 혹시 뭐 지금 뭐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배현진 의원이. 지금 어떤 몸 상태인 것, 그리고 뭐 주변의 어떤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아침에 또 여성 의원들한테 좀 전화를 돌려봤는데 이게 보통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편안하게 수행비서 없이도 아무래도 뭐 남자 수행비서인 경우에는 이제 혼자 좀 많이 다니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참고로 저 빌딩은 강남에 있는 빌딩은 뭐 레스토랑이 있고요, 미용실이 있고 뭐 피부 관리 샵도 있고 주로 이제 중학생이 보이는 그런 장소는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당대표가 아니더라도 이제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불안하다. 그런 큰 충격이 이어지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일반 의원들도 이제는 좀 편하게 못 다니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엄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